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관세 1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좀 뿔이 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세 15%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행이다. 그래도 미국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법원이 있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로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또 정확히는 이틀 만에 10%, 15%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냥 어쨌든 원래 지금 예정된 관세 수입에 필요한 관세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아내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준비돼 있지만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여기서 그 법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얘기되는 게 이제 74년도에 제정됐던 122조. 국제 수지 위기가 났을 때 하는 법안입니다. 앞서서도 모니터링 해주셨지만 얘기가 이것은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그다음에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작 74년도에 제정은 됐지만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문화된 법인데 트럼프는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과거에 귀신같이 이걸 다 찾아내갖고 이거 뭔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번에 소위 이제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 지금 이번에 위법 판결 난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이런 표현이죠.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은 이걸 통해서 최장 한 5개월 동안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301조와 232조를 활용해서 아마도 15%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01조는 우리가 옛날에 슈퍼 301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 이제 상대방이 우리한테 나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보복할래. 일단 보복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문회도 갖춰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의 시간을 아마 5개월 동안 벌려고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관세 매길 수 있어. 이게 이제 232조인데 이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25%,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50% 때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쓰고 있고 아마 이걸 좀 폭넓게 활용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22조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그 이후에 301조와 232조를 이용해서 아마도 15%를 원하는 15%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기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일본의 반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미 투자 기조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뭐 결국엔 웃게 되는 거는 미국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웃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트럼프가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거꾸로 이제 타격을 입으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유럽은 좀 강경한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조용히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는 트럼프의 협상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전에 소위 무소불위 거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있었는데 그냥 기분 나쁘면 트위터 얘기 SNS 통해 갖고 그냥 100% 50%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안 통한다는 것. 적어도 미국의 사법부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심기 관리를 하면서 얻을 걸 얻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관세 리스크 해소와 확대입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좀 잘 가져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걸 호재로 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1차적으로는 국내 우리가 목금이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올랐을 때는 이게 미국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정 나기 전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것이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지수를 쫓는 그 ETF 그건 거의 한 5% 올랐습니다. EWI. 근데 그것 자체는 아마 좀 되돌림 현상이 일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 확인한 것은 트럼프가 무슨 수를 써서든 관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이전에 걱정해 갖고 관세 때문에 빠진 게 있었다면 그것을 되돌렸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다만 확실히 과거보다는 조금은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시장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조방원 같은 한미 관련 이 협력 관련 대장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좀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관세 이슈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주도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목에 차면은 소위 이제 순환매 형태로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때 나머지가 빠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레벨업을 시키고 나머지가 갭 메우는 이런 형태로 소위 순환매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호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소위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분야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두 번째로 조선, 그 다음에 증권, 뭐 이런 쪽 분야가 보시면은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좀 최근에 주가하고 이익 전망치 상향하는 방향성이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 자체가 주가에 그대로 녹여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시장은 강세장의 지속색 속에 순환매장이 지속될 가능성 이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귀금속 랠리 재개입니다. 저희가 금과 은 그리고 채권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 관세 판결 이후에 뭐 귀금속 시장은 좀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폭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죠. 뭐 금은 5,000달러 회복했고 은은 아직 100달러 아래 있는데 이게 상승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조금씩 좀 회복해가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금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금의 위치를 대신했던 게 미국 달러 표시, 미국 국채가 사실은 그렇죠. 그 위치를 차지했는데 미국이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발로 찼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게끔 지금 행동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말로는 안 하지만 심지어는 이제 독일이 미국에 맡겨놓은 사실은 금을 되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하고 있지 이슈도 않습니까? 있었죠. 실제로 그것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에서 그 경계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믿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도 그렇고 뭐 G7 국가가 다 그런데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소위 공공 부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다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에 찬 이게 정부 부채, 결국 그것은 그 나라 채권, 국채를 사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미국이 저 돈 쓰는 거 보면 관세 정도 갖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3천억 달러 매년 지금 벌어들인다 해도 그걸 감안해도 매년 지금 재정 적자가 1조 4천억 달러 이상 지금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를 과연 계속 찍어낼 때 그걸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전에는 그나마 안전자산이라 받아냈는데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금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의 그런 흐름이 그런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금에 대한 그 수요는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TS 롬바드에서 얘기한 소위 안전자산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미국 달러 때문에 지금은 스위스 프랑, 뭐 싱가폴 달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좀 독일 국채, 금,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선호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일종의 꼭 필요한 자산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말씀대로 뭐 국채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국채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고 반대로 또 국채 금리는 튀게 될 텐데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이제 국채 금리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반대로 계속 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거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의 스티프닝이라고 그러죠.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예. 그래서 상당히 가팔라지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준을 활용해서 단기 금리를 누르려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꾸로 부채의 부담 그 다음에 소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것 지금 아까도 언급되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자체가 장기 금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심지어는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일부 지금 미국 장기 국채를 사야 된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것은 좀 상당히 아직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전과는 그것이 옛날 문법엔 맞았는데 지금 문법에서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국채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단기 국채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성장주들도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튀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튀게 되면은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작년 이후 올해까지의 흐름에서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 거 이것이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장기금리 급등 시대에는 성장주의 매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가치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순환주들 그리고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